네, 두 번째 시간은 언컨택트 시대의 컨텐츠 수용자의 변화의 방향. 네, 주제가 거창하죠. 이거를 우리 발견, 해석, 제시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살펴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하나의 실습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거는 하나의 의견인 거고, 사실 이거를 우리 큐레이터인 여러분들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게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시를 전부 정답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각자 한번 실습해보고 저희가 별도 오프라인에서는 그 각자 생각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질 것 같습니다. 자, 세 단계를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관찰을 통한 발견, 컨텍스트 기반의 해석, 연결 확장을 통한 가까운 미래 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이 언컨택트 또는 언택트 이렇게 불리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석할 수 있는지를 저희 기준으로 한번 같이 한번 고민했던 내용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뭔가 용어가 새로 나오게 되면은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정의에 대해서 조금은 광범위하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새로 나온 용어라는 거는, 새롭다라는 거는 뭔가 각자의 주관과 관점에 따라, 언론사면 언론사, 그거를 만든 어떤 컨설팅사, 또 그 회사에 각각의 관점이 누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관적인 관점도 있지만 또 각각의 정의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리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배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딱 특정 언론이 그 키워드를 잡으면은 모든 미디어들이 그것들을 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마치 그게 하나의 단어에 모든 게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신조어일 경우에는 그 의미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넓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저도 언택트, 언컨택트를 찾아봤는데 다 아시겠지만 언택트라는 말은 한국어입니다. 즉 한국에서 만든 용어인 거고, 구글 검색을 하거나 다른 데 검색하면 안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의미는 확실한 거죠. 뭔가 on이라고 하는 부정사와 컨택트를 결합했으니까 굉장히 의미는 확실하지만 순발력도 좋고, 그게 본질적으로 외국에서 해석되는 의미는 다르다라는 건데, 어떻게 해석되고 있냐? 밑에 보면은 터치리스, 용어는 비슷하지만 좀 터치리스라는 표현, 언택트하고 굉장히 유사한 어떤 내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디스탄스, 조금은 다르죠. 어떤 소셜 디스탄스 해가지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 운동할 때 거리를 두는 경제다. 세 번째 정의는 로우 터치. 저는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정의만 봐도 언택트라고 하는 말은 마치 컨택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걸로 들리지만, 나머지 두 정의를 보면 어떻습니까? 터치는 하되 뭔가 그 터치의 관계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의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건 컨택과 또는 접촉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한된 접촉, 즉 연결인데 새로운 방식의 연결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언택트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로 들립니다. 과거에는 이 언택이란 말이 아예 필요가 없었죠. 왜냐, 항상 접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가서 결혼식장도 갈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자유롭기 때문에 접촉과 비접촉이라는 말을 나눌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 말이 나눠졌다는 얘기는 접촉해서 뭔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 반면에 접촉 안 해야 되는 일, 이것들이 분명히 구분되는데 상대적으로 언컨택트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한번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스턴스 이코노미, 로우 터치 이코노미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언컨택트의 수용자 변화를 이해해 보려고 접근해 봤습니다. 마침 또 그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국내에 굉장히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내놓고 있는 이노션이라고 하는 현대 그룹 쪽에 있는 광고 대행사인데,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언컨택트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또 하나의 연결을 의미하는 온택트다. 과거는 무조건적인 어떤 연결이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제한되고 선택되는 연결, 즉 온택트라고 전환되는 거고, 이게
경제, 교회, 정치, 모든 사회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뉴노멀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뉴노멀 시대라는 게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는 이번 컨텐츠 큐레이터에서는 정말 그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기준에서의 컨택의 방식이 어떻게 변할 건가를 좀 더 살펴보는 게 저희가 언택트의 범위를 좁힐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답을 한번 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뉴노멀 시대, 뭔가 사회적과 경제적 모든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의 컨택이라는 게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나한테, 나의 비즈니스한테 어떤 의미를 줄 거고 어떻게 변화할 건지 스스로의 한번 가까운 변화를 예측해 보는 게 이번 과정에 참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아닌가요? 단지 제가 들려주는 내용을 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스스로 끊임없이 물어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본질에 가까운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런 현상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 질문을 꼭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하시고 오프라인 때 저랑 만나셔야 됩니다. 다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 답에 정답을 맞추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각각의 주관적인 생각을 객관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새로운 연결이다. 뭔가 다른 방식의 그 새로운 연결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를 찾은 거죠. 언컨택트, 언택트라는 말이 결국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연결, 다른 방식의 연결을 우리한테 선택적으로 준다라는 것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로 언택트의 컨텍스트의 관점이라고 하는 컨텍스트를 어떻게 볼까 하다가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커다란 공간의 세 가지의 변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일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일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맥락적인 변화, 또는 라이프, 여기는 주로 집이겠죠.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변화, 그 다음에 일과 집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놀이, 재미를 위해서 하는 이 세 가지의 어떤 변화를 저는 컨텍스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이미 컨택트 시대에서 뭐 위워크가 위워크, 위리브, 위플레이 이렇게 지향했던 많은 어떤 기업들이 어떤 삶의 세 가지의 공간을 정의한 거에서 제가 한번 살짝 인용해서 여기에 대입해 봤습니다. 자, 이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제가 보여드리는 게 너무 많은데, 자, 우리 이 사진과 쭉 몇 가지만 보여주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의 어떤 일상과 관련된 부분의 것도 있는데, 자, 결혼식 못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얼마 전에 저도 우리 후배가 그 부모님이 상을 당했는데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상을 당했지만 방문은 자제하겠다. 지인 외에는. 딱 그래서 그냥 애도만 표해달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조의금만 보냈을 뿐이 없습니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심지어는 코로나가 심할 때는 그 가족조차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변화가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거죠. 이쪽은 줌 결혼식이라고 하는, 신랑 신부는 여기 있고 나머지는 줌으로 생중계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는 영화 속에나 나왔던 얘기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놀이의 변화, 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밖에 나가서 애들은 뛰어놀아야 되고 같이 놀아야 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오랫동안의 놀이에 대한 철학과 관념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안에서, 근데 안에 있지만 사람이 놀긴 놀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놀이의 문화, 어떤 주로 넷플릭스, 신드롬이라 그래서 넷플릭스를 많이 보는 그런 것들이 증가하는 거고, 게임, 특히 콘솔 게임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바일 게임 대비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것들이 필요해지고 있고요. 또 일상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일단 배달에 많이 늘었다는 것도 있는데, 그 배달도 진화해서 커브사이드 픽업이라고 하는, 아마 우리나라도 곧 시작될 겁니다. 드라이브인 스루에서 조금 더 발견한 커브사이드인 픽업이라고 하는, 뭔가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차로 이동해서 그 다음에 차에 있으면 해당 종업원이 직접 차로 물건을 갖다 주는 서비스입니다. 약간 드라이브인 스루에서 조금 더 진한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변화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어떤 그 공간별로 일어나는 거를 저희가 살펴본 건데, 그런 것 중에서 저는 몇 가지 한 주목해 본다면 라이프를 중심으로 한 향후의 어떤 변화 방향이 저희 컨텐츠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다 해서 라이프에 한번 집중해 봤습니다. 이런 거죠. 드라이브인 스루에서 컵사이드 픽업, 말한 대로 밑에 있는 사진처럼 딱 주차장에 기다리고 있으면 종업원이 주차장에 뭐 41번이면 41번에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을 최소화한 거죠. 아예 대면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문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컵사이드인 픽업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거를 기업들이 빨리 전환하고 있다고 해서 저거는 타겟이라고 하는 미국의 리테일 샵을 예를 든 겁니다. 또 과거에는 매장에 가서 그냥 물건을 사면 되는데, 지금은 매장에 가는 것 자체가 안전하고 뭐 방역에 대한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주문 배달하는 것도 있지만, 또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뭔가 물건을 받는데 우리가 불편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제품들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 주문하고 픽업 스토어하는, 스토어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어떤 스토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온라인 주문보다는 저게 좀 더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이런 식료품에 대한 지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좀 더 가성비를 따지다 보니까 저런 게 나오더라고요. 또 주문 배달, 온라인 주문 배송이 이런 부분들이 대면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은 대면을 줄이는 방법으로 물건을 사서 구입한 다음에 하면은 온라인으로 보내주고 반품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티셔츠나 의류, 사이즈에 대한 어떤 교환, 입어보고 사야 되는 것들, 매장에서 그런 제품들은 픽, 바이 앤 리턴으로 급격하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 보여지는 트렌드가 결국에는 데이터의 역량이 점점 강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얘기는 컨텐츠 산업 역시도 데이터에 기반한, 왜냐하면 직접 사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비대면의 상황에서의 우리가 가져야 될 컨텍스트의 정보들을 데이터가 많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면일 때는 늘 오는 손님들이 이 사람의 성향이 뭔지, 뭘 좋아하는지, 양파를 빼주면 되는지를 쉽게 알고 기억할 수 있지만, 비대면 상황에서도 소비자는 그런 요구를 필요한 거죠. 나한테 필요한 컨텐츠가 뭔지, 뭘 추천해 줄지 알고 싶은데, 근데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데이터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소비 행위가 굉장히 선택적으로 된다는 측면인 거죠. 또 하나의 또 라이프하고 이 노는 어떤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재밌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일어나는 건데, 동숲, 우리 동물의 숲이라고 하는 닌텐도가 닌텐도의 원래 그 스위치나 위는 이미 인기를 끌었는데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이게 대박을 쳤습니다. 그 이유를 많은 전문가들이 살펴보는데 단순했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놀아야 되는데 게임하고 놀면서 혼자서만 컴퓨터하고만 한다는 게 얼마나 지겹습니까? 근데 닌텐도 동물의 숲에는 하나의 화면에서 두 명의 플레이어가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을 하다 보니까 채팅도 내용이 아주 단순해요. 머리도 안 써도 돼요. 머리도 안 쓰면서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적절한 장치를 제공해 준 게 동물의 숲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놀이의 문화도 라이프와 플레이도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영화 허라고 꽤 오래된 영화죠. 예, 저분은 되게 유명한 배우죠. 제가 배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허스킨인가, 배트맨 쪽에도 나온 그분이 인공지능 그 영화 허라는 걸 통해서 인공지능 사만다하고 대화하는 거죠. 저 인공지능의 목소리는 어벤져스에 나왔던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입니다. 얼굴은 안 나오지만 그때 보면은 늘 옆에 뭔가의 센서나 기계를 다니면서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결국 이 두 가지 속성을 보면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구나. 즉 소통의 요구마저 언컨택트 시대에선 사라지는 건 아니겠네. 그럼 이 소통의 요구를 누군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컨텐츠가 나온다고 하면 그건 역시 되게 재미있는 상상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소통의 요구를 사람들이 말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라이프 중에서 하나의 또 변화가 로컬이라고 하는 부분에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있는데 멀리 갈 수 없기 때문에 동네에 술집이 뜬다고 합니다. 동네 술집은 비교적 편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늘상 봐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전염됐을지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동네 근처에서 늘 봐왔던 사람, 그 사람 안전한 사람을 보고 싶은 욕구로 가기 때문에 동네 술집, 동네 상권이 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언택트 시대의 컨텍스트로 생각해 볼 게 아까 말한 대로 과거에는 직접 가서 터치라고 하는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했고 그게 하나의 우리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가지 않더라도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바로 뭔가의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때 그 주는 다양한 정보보다는 경험, 갈 수 없기 때문에 가본 사람처럼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경험적 지식이 정보보다 더 중요해질 거고 사실 많은 부분이 커머스에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런 경험적 지식을 생산하는 데 어떤 역할이 필요하냐? 바로 큐레이션 감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언컨텍스트 시대에 우리 컨텐츠 큐레이터의 역할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그런 감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겠죠. 자, 경험적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컨텐츠 큐레이터의 감각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해석을 해보는 거죠. 용어적인 정의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보고 그거를 세 가지의 공간의 맥락적으로 봤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쭉 펼쳐놔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컨텐츠 큐레이션의 과정을 갈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뭔가 답이 안 나온다. 자꾸 뭔가 답이 안 나오고 뭐가 정답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에 조급하는데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단 이 단계를 쫙 다 펼쳐놓고 하나의 뭔가 캔버스 같은 데에 딱 놓고 전체를 보면서 자꾸 그 전체 안에서의 서로 간의 연결고리 더하고 빼고의 과정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뽑아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적인 상식, 모든 일의 상식이 프로세스, 선형적으로 다음 단계는 딱 끊어지고 있는데 컨텐츠 큐레이터에서는 그런 선형적 사고가 매우 위험하다는 거, 뭔가를 전체를 봐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비선형적이고 약간 두리뭉실한 우리나라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두리뭉실한 그런 느낌으로 이것들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단계에는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죠. 자, 우리 수용자의 변화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아까 본질과 소비 환경 이 둘의 차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라는 걸 통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아까 드렸던 한 가지의 본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던 게 뭡니까? 소통에 대한 어떤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본질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에 어떤 절대적인 차이도 줄어들 수도 있지만 저는 대화의 소통만큼은 일종의 총량의 법칙이라 그래서 잠깐 지금 어쩔 수 없이 줄어들었지만 요즘 금요일 날, 오늘 금요일 같은 날 저녁에 가보시죠. 강남에 여전히 사람들 모여서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지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하고 소통하고 거기서 느끼는 터치에 대해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본질적인 니즈는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본질은 지속될 본질로 남겨둘 것이고 또 어떤 거를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본질 자체가 줄어들거나 점점 선택적으로 될 수 있는 본질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화는 적어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대화하는 어떤 환경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거로 보여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진다고 봤죠? 굳이 멀리 가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서 만나야 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적어도 그런 정도의 상황이면 일생에 엄청난 기회를 있다든지 특별하지 않으면 안 가게 되는 거고 오히려 가까운데 그리고 또 늘 봐왔던 지인 이런 부분들이 대화의 어떤 소통의 대상으로 되는 거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영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되게 고민스러운 건데 새로운 어떤 그 고객을 찾거나 새롭게 거래처를 뚫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냥 기존에 만났던 거래처하고는 얼굴도 있고 어느 정도 안심이라는 건 느끼지만 새로운 고객은 그 새로운 어떤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꼭
뭐 코로나에 걸리고 안 걸리고를 떠나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간다는 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만나는 겁니다. 그런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환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비자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의 컨텐츠의 향후의 커뮤니케이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고 컨텐츠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인지를 예측하는 게 이 수용자의 변화의 한 방향일 겁니다. 자꾸 이런 부분들을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 뭔가 계속 변할 부분, 이 둘이 연결됐을 때에 어떻게 의미가 확장되고 연결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우리 컨텐츠 큐레이터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한번 이런 퀘스천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트렌드에서 볼 때 교차 사고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성질의 것들, 똑같은 것들을 결합하면은 쉬운 상상이 되지만 하나는 하드웨어 쪽이면 하나는 소프트웨어, 완전히 성질이 다른 뭐 물과 불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것들을 연결했을 때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발상이 바로 교차 사고입니다. 자, 그런 교차 사고가 우리가 그 미래를 가까운 미래를 예견할 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추천드립니다. 자, 한번 지금까지 1강을 들었고 2강의 내용을 듣고 여러분이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될 일종의 과제 같은 걸 던져봅니다. 언택트가 갖고 있는 배경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로우 터치, 터치리스 이코노미 또는 디스턴트 이코노미, 절대 만남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선택적인 만남, 그걸 인해서 새로운 연결 방식을 한다는 게 언택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거랑 앞선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사진의 예를 들으면서 얘기했던 코코의 애니메이션, 이 둘하고의 갖고 있는 어떤 연결고리, 이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변화 방향을 예측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전혀 안 맞을 것 같지만 이 둘에 대한 상상을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언택트도 두 가지를 낳는다고 그랬죠. 컨택과 연결과 어떤 단절. 자, 코코도 두 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 근데 산자와 죽은 자가 결국은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게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고, 그게 멕시코의 죽은 자의 날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죽은 자의 날이라는 게 결국 현재 코로나가 가져온 또 다른 효과가 비슷한 거예요. 정해진 날 뭔가 산자와 죽은 자가 소통해야 된다는 소통의 메시지를 코코도 담고 있는 거고, 언택트도 결국에는 단절과 연결의 소통에 대한 방식을 얘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소통에 대한 어떤 키워드가 하나 전 느껴졌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코코는 사진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가지고 소통을 연결했다고 하면, 언택트와 그 다음에 선택과 연결 단절을 이어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 매개체를 어떤 상상을 가지고 하냐가 향후에 언택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컨텐츠에서의 되게 중요한 하나의 역할일 것이다. 그게 저희는 이제 뭐 미디엄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미디엄의 수단이 어떤 것들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간의 다른 속성들을 자꾸 결합해서 연결해보고 빼보고 하는 상상력이 이 3단계에서 여러분이 시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정확히 뭔가 정답을 찾는 거 아니지만 서로 다른 것에서 연결고리를 찾는다라는 거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그런 쪽으로 마치 운동을 해서 근력을 키우듯이 그런 쪽의 사고를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한테 이거는 언택트 외에 코코 말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하나 넣어봐서 어떤 상상, 어떤 그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컨택이 될 때에 필요한 부분이 뭔지, 공통점이 뭔지를 상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언컨택트 시대의 수용자의 변화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른쪽에 있는 뭐 영어로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뭔가 형태는 달리하지만 지속될 수 있는 분야. 사실 여행을 가야 되죠. 자, 7, 8월 여행인데 제가 제주도 한 2주 전에 갔다 왔는데 제주도 안 갈까요? 갑니다. 해외를 못 갈 뿐이지. 여행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집 밖을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뭔가 형태를 바꿔서 지속될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변화돼서 줄어들거나 변화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사람들의 어떤 실내에 있다 보니까 실내에서의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있다 보니까 자기가 지름신 때문에 샀던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중고나라에 갖다 팔기 시작하는 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패션 품목이랍니다. 이제 옷 입고 나가서 자랑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모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옷이 어떤 드레스업 된 옷이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 다닐 수 있는 편한 옷. 대표적인 게 요가복입니다. 그 굉장히 레깅스와 요가복 같은 거 편하게 다니려고. 그거는 패션도 그런 식으로 변화되거나 아예 매장을 안 가기 때문에 변하는 것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은 지속될 것인지 어떤 부분은 사라지거나 대체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우리 콘텐츠 큐레이터가 가져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두 번에 걸쳐서 들었는데 자, 나중에 오프라인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가졌던 상상력을 같이 토론하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